오늘 아침까지 멀쩡하던 바이낸스가 저녁에 갑자기 멈추면 그때는 겁부터 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얼어붙고 출금 버튼 앞에서 로딩만 돌면 내 돈이 내 손 밖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듭니다. 더 무서운 건 한번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딱 그날부터는 다시 설치가 아니라 접근 불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티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정답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는 물론 업데이트까지 차단되었습니다. 들어오는 문과 고치는 문이 동시에 잠긴 셈입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되면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버전으로 갈아타는 길이 끊긴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초기화하면 그때는 설치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보안 패치도 끊기고 로그인 환경이 바뀌면 앱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오늘은 되다가도 내일은 지원 종료처럼 멈출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앱이 살아있어도 길목이 막히면 끝입니다. 문은 밖에서 잠기고 안에서는 열쇠가 없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는 줄고 수수료는 오르고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지금은 출금 창구가 열려 있지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전송이 느려지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문 닫히기 전에 나가는 게 화재 경보 울리기 전에 계단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조치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국내에서는 미신고로 분류되고 그 순간부터 정상 통로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VASP,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등록하고 책임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신고 창구가 FIU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 FIU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플랫폼 자체가 국내에서 점점 밀려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구글 정책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막혔습니다. 세금 이슈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이라는 말이 함정입니다. 업데이트가 끊기면 어느 날 갑자기 접속 자체가 끊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괜히 정리한다고 앱을 먼저 지우는 행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웠는데 재설치가 막혀 있으면 돌아갈 다리가 끊깁니다. 이동이 끝난 뒤에 정리하는 게 순서입니다. 특히 보안 패치가 끊기면 계정 보호가 약해지고 예고 없이 인증 방식이 바뀔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앱이 켜지는데 속으로는 뼈대가 썩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이 막힌 뒤에는 출금 버튼을 눌러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출금하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은 누구도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가 잠겨도 지갑은 내 손 안에 남습니다. 내 키로 여는 금고를 하나 만들어 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금할 때는 서두르되 꼼꼼해야 합니다. 지갑 주소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찾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테스트 전송해보고 확인되면 나머지를 옮기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개인 지갑은 멋부리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때 생명줄이 됩니다. 거래소가 정책으로 흔들릴 때도 내 지갑은 내가 지킵니다. 최소한 내 자산의 위치를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아예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가 더 좋아 보이냐보다 어디가 더 빨리 열리냐가 더 중요합니다. 빨리 옮겨야 마음이 먼저 안정됩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앱을 삭제한 뒤 VPN으로 접속하는 식의 우회가 거론되지만 보안과 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편해 보이는 길이 항상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VPN 우회는 임시다리일 뿐 본선이 아닙니다.
잠깐 건널 수는 있어도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통로로 자산 위치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상황이 더 빡빡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렵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는 순간에 문이 닫히는 구조라서 접근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쓸 수 있을 때 정리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길이 막히고 나서 서두르면 늦습니다. 문이 열린 지금이 가장 싸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이 대안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매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로만 해결하려는 선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능도 중요하지만 비용과 속도도 같이 봐야 합니다. 내 손에 남는 돈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디로 피하는지 보면 길이 어디로 열리는지 보입니다. 그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이 확실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원화가 막히면 모든 계획이 꼬이니까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또 한글 지원이 됩니다. 급한 상황에서 메뉴가 영어면 실수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글로 안내가 나오고 고객 지원도 접근이 쉬운 곳이 초보자에게는 훨씬 안전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곳들로 추렸습니다. 단타는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의 반복이라 수수료 차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작은 숫자가 내 통장을 크게 흔듭니다. 게다가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받는 여유 자금은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급할수록 숨 쉴 틈이 필요하니까요. 이 5거래소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름부터 특징, 혜택까지 한 번에 보이게 해두었으니 영상 끝나고 찾으러 헤매지 마시고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 퓨처스의 기본적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위로도 아래로도 수익 기회가 열립니다. 대신 방향을 틀리면 속도가 빠르니 기준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선물에서 레버리지는 확성기입니다. 수익도 커지지만 손실도 같은 속도로 커집니다. 초보자일수록 레버리지를 낮게 잡고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리듬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을 봐도 들어가는 순간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롱과 숏을 언제 잡을지 신호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이고 가격이 오를수록 내 포지션이 살아납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구조이고 떨어질수록 유리해집니다. 시장이 내려갈 때도 길을 찾는 방법이 숏입니다. 단타에서 제일 흔한 실수는 감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롱, 불안해서 숏을 잡으면 차트는 늘 반대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신호로 들어가는 법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큰 흐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하루 차트나 4시간 차트로 추세를 확인하고 15분이나 5분 차트로 진입 타이밍을 잡으면 단타가 훨씬 안정됩니다. 큰 지도 위에 작은 지도를 얻는 방식입니다. 단타는 출입문이 2개여야 합니다. 들어갈 때만 생각하면 나올 때 손이 굳습니다. 진입 전에 이 가격이면 정리한다 기준을 정해두면 변동성에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또 한 번에 꽉 채워 들어가기보다 신호가 확인될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진입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시장이 내 편인지 확인하면서 걸어가면 속도는 느려도 넘어질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롱 진입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패턴이라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위로 세 발자국을 남기면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이동평균선을 같이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단숨에 오르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골든 크로스는 기세가 길어질 수 있다는 힌트입니다. 단타라도 큰 흐름이 위로 잡혀 있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롱이 더 유리해집니다. 큰 파도가 내 편이면 노젓기가 쉬워집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체력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늘면 그 상승이 믿을만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손들이 같이 밀어 올리는 그림이니까요. 이런 구간이 롱 근거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조용하면 상승이 얇을 수 있습니다. 겉은 반짝인데 속은 텅 비면 살짝만 눌려도 꺼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항상 가격과 짝으로 보셔야 합니다. 외부 뉴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뉴스가 불시면 차트는 불길이 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처음 반응과 지속 반응을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튀고 끝나는 뉴스도 있고 흐름을 바꾸는 뉴스도 있습니다. 롱은 후자에서 힘을 받습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분명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라면 숏이 유리합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억지로 올라가려 하면 몸만 다칩니다. 이동평균선으로는 데드크로스를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식는 방향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데드크로스는 반등이 와도 약할 수 있다는 경고처럼 쓰입니다. 단타에서도 큰 흐름이 아래로 기울면 숏이 더 편해집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데 거슬러 헤엄치지 않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숏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척 하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 빠진 상승은 빠르게 꺾이고 그때 숏이 빛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심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숏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입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는 단타에서 특히 많이 쓰입니다. 지표는 정답지가 아니라 시장의 표정을 숫자로 보여주는 체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열이면 시킬 때이고 관행이면 데울 때입니다. RSI 숫자만 맹신하지는 마세요. 과매수인데도 계속 오를 수 있고 과매도인데도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와 거래량, 뉴스까지 함께 겹쳐서 보는 순간이 가장 강합니다. MACD는 추세의 힘과 방향을 읽는 데 도움이 되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범위를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벌어질 때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어 진입 타이밍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 같은 신호가 겹칠 때 유리하고 숏은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거래량 약화, 부정 뉴스가 겹칠 때 유리합니다. 신호가 겹칠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비교와 함께 정말 유용한 꿀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동이 먼저, 단타는 그 다음입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 눈높이에 맞춰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